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출혈 중에서 지주막하 출혈과 후유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뇌에는 여러 개 겹의 막으로 쌓여 있다고 했잖아요. 가장 두개골 바로 밑에 경막이 있고 그 아래에 지주막, 지주막 아래로 지주막 하강이라고 하여 뇌 척수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연막 또는 유막이라고 하여 얇은 막이 뇌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것은 이 지주막 하강에서 출혈이 된 것을 말하는데, 이 지주막하 출혈은 혈종이 고이지 않습니다. 뇌 척수액이 흐르고 있는 지주막 하강에서 출혈이 되기 때문에, 이 지주막 하강에는 수많은 혈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맥, 정맥, 그래서 뇌로 가는 혈액을 공급하는데, 우선 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는 이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상에 의한 것, 아주 강한 외상에 의한 것과, 두 번째는 질병성, 자발적, 저절로 일어나는 자발성 뇌출혈. 이 지주막하 출혈은 대부분 질병성으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해서 일어났을 경우에도 그 사고와의 관여도 또는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외상성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에는 강한 외상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지주막하 출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막상 또는 경막하 출혈 등 다른 부위에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리고 자발성 뇌출혈 경우, 이것은 동정맥, 기형에 의한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동정맥류, 동맥이 꽈리처럼 꼬여갖고 혈관이 터지는 것, 정맥 기형에 의해서 정맥이 터져서 지주막하에 혈액이 고이는 것. 이런 것이 가장 흔한데, 우선 지주막하 출혈 중에서 동맥류가 터졌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혈액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뇌척수액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뇌압이 급속도로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응급수술을 요하죠.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하는 확률이 이런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넘다고 합니다. 아주 위험하죠. 그럼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의 진단법은 어떻게 되는가? 우선 침습적 방법으로는 혈관 조영술이 있고, 비침습적 방법으로는 당연히 뇌 CT나 MRI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추 4, 5번 사이에서 뇌 척수액을 빼서 혈액이 있는가를 보는 요추 천자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지주막하 출혈의 합병증, 후유증은 어떤 것이 있는가? 크게 3대 합병증이라고 했는데요. 재출혈, 6시간 이내에 재출혈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뇌혈관 연축이라고 해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면 뇌혈관이 수축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수두증. 이 수두증이라고 해서 뇌에 척수액이 고이는 거죠. 척수액이 일정량이 뇌 척수액은 흐르고 있는데, 뇌실에 이것이 과다하게 고였을 때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뇌 손상을 입을 확률이 엄청 높죠. 이제 끝으로 오늘 핵심, 지주막하 출혈과 후유장애. 후유장애는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뇌출혈의 공통적인 현상인데, 우선 뇌출혈이 발생하면 우리 중추신경, 뇌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잖아요. 정신장애, 척수신경이 손상되면 중추신경, 당연히 신체 활동에 지장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이 후유장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주막하 출혈은 이 자발성인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이 사고와의 인과관계 또는 관여도, 사고 관여도를 몇 퍼센트로 볼 것인가, 이것이 가장 문제되고, 이 뇌출혈의 기본적인 그 후유장애로 정신기능의 장애, 이 정신기능의 장애는 그 평가기간도 2년 이상이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가 꾀병을 부릴 확률도 높고, 그렇다 보니까 보상에서 논란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간이인지 지능검사, MMS라든지
그 다음에 치매 척도라고 하죠. CDR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신체 기능의 장애는 우리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 수정바델 지수라고 하죠. 뭐 이동학이나 음식물 먹기, 배변 변효 등 이런 거를 검사를 통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뇌출혈은 평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후유장애, 그 장애 판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관이라든지 환자의 주관적인 개입 또는 검사자의 주관적인 개입, 평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시간에는 지주막하 출혈과 후유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자정사 이재형이었습니다.